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네.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늘 좀 고민하는 내용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예. 바로 이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보시면 식당만 가도 정말 어린 꼬마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 좀 조용히 시키려고 하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요. 이게 과연 아이들에게 좋을까? 이런 생각은 늘 하긴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울거나 떼쓰는 아이 달래기 위해서 정말 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해서 좀 우려스러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려스러운 연구 결과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바로 생후 24개월 이전에 이런 디지털 기기를 하루에 2시간 이상 봤을 경우에 예. 이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이번 연구에서 디지털 기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니까 물론 뭐 스마트폰 외에도 TV나 태블릿 PC와 같은 기기들이 포함이 되겠지만 네. 우선 뭐 요즘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들이 가장 쉽게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보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대표적인 기기로 스마트폰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팀이 조사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언어 발달 지연으로 치료를 받은 평균 33개월, 생후 33개월 아동들 가운데서 네. 약 64%가 하루 2시간 이상 미디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반면 언어 발달에 문제가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미디어를 시청한 아동이 16%에 불과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영유아가 디지털 기기에 뭐 2시간이라고 기준이 말씀하셨는데 일정 시간 이상 노출될 경우에 언어 발달에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생후 24개월 이전일수록 아이들이 좀 더 이런 영향을 더 많이 받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언어 발달에 문제가 나타난 아이들의 95%가 예. 생후 24개월 이전에 이런 미디어를 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생후 24개월이라는 이런 시점은 아이들의 뇌 발달, 언어 발달들이 한창 이제 시작되는 그런 무렵이거든요. 아, 예. 이와 관련해서 연구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생후 24개월까지는 이제 뇌신경 발달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언어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다 완전히 되지가 않은 시기이고 부모하고의 이런 애착관계 형성이 잘 되는 시기이고 그거를 통해서 상호작용과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양육자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뭐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이 전반적으로 아이들에게 다 좋지는 않겠지만요. 특히나 생후 24개월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요. 이 미디어 노출이 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저도 아직 육아를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예. 부모들에게 무조건 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주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육아가 어렵고 정말 진짜 말씀드렸던 대로 알면서도 주는 어쩔 경우가 수 없이. 많기 때문인데요. 예. 그런데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 자녀와 함께 보는 것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스마트폰이나 TV를 볼 때 아이들이랑 함께 봐라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 강조한 대로 이제 미디어를 접하는 시기, 그러니까 생후 24개월 이전에 이런 것들을 접하는 게 예. 아이들의 뭐 뇌 발달, 언어 발달에 중요하다는 점이 뭐 이번 연구의 한 가지 요점이지만 예. 이또 다른 요점은 바로 혼자서 이런 미디어를 시청한다라는 점이거든요. 네.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언어 발달 지연 아동의 79%는 부모 없이 혼자서 이런 미디어를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다른 사람과 특히 뭐 부모와의 어떤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혼자서 이런 미디어를 시청한다면 네. 뇌 발달뿐만 아니라 언어 발달 모든 발달들에 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건데요. 저희도 때로 뭐 스마트폰이나 TV를 볼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볼 때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미디어라는 것이 때로는 시각적인 자극, 이런 단순한 자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작 뭐 사고나 인지 그리고 뭐 언어와 관련된 뇌가 이를 통해서 활성화되지 않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있는 미디어 기기를 아동들이 혼자 본다면 당연히 이제 아동들의 발달 과정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겠죠. 예. 함께 보시면서 뭐 어렵더라도 소통해주고 반응해주면서 좀 교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미디어 기기를 보여줘야 한다면 함께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렇게 어린 영유아들의 경우에 미디어 시청을 하는 그런 적정 권고 시간이 있나요? 전문가의
전문가의 말들에 따르면 1시간 이내, 하루 1시간 이내, 길어도 2시간을 넘기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래 보면 물론 이제 뇌 발달에도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장시간 이렇게 운동 없이 움직임 없이 오래 시청을 하다 보면 네. 결국 운동 부족으로 이어져서 소화 비만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미디어를 볼 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가 아닌 조금 좀 교육적이고 건강한 콘텐츠를 보는 것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시는 연구 결과에서도 2시간 이상 시청한 아이들에게서 언어 발달 지연 문제가 나타났잖아요. 적정 시간을 지키려는 노력도 부모의 지도를 통해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피부 미용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예. 바로 피부의 주름을 억제할 수 있는 천연물이 발견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저부터도 일단 솔깃해지는데 네. 빨리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물질의 이름은 설퓨레틴입니다. 예. 온나무와 같은 식물에서 추출하는 그런 물질이고요. 예. 기존에도 이 물질은 뭐 아토피나 만성질환, 심지어 뭐 항암 치료에도 쓰이는 것으로 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러면 원래도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입증된 그런 물질이라고 하셨는데, 자, 피부 주름을 억제해주는 기능까지 이번에 그럼 추가로 개발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설퓨레틴이 피부에서 콜라겐을 분해해서 주름을 만드는 이 과정을 억제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피부 노화, 주름 이런 것들은 자외선에 의해서 나타나는데요. 네. 이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됐을 때 이 세포에서 염증 반응이 생겨나는데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이 세포에서 이런 콜라겐을 분해하도록 하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연구팀이 확인한 이 설퓨레틴이 이런 물질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설퓨레틴이라고 하셨는데 이 물질이 주로 온나무와 같은 그런 식물에서 추출한다고 하셨잖아요. 온나무면은 좀 우리나라에서 흔한 식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물질을 이 식물에서 추출해내서 활용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물론 천연물 연구가 그렇게 예.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이런 식물에서 추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수시로 이런 물질을 추출해서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 보통 이런 연구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추출한다라기보다는 효능이 검증된 그 물질을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구조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물질로 보는 것이 맞고요. 아. 매번 연구하거나 실험할 때마다 이런 물질을 추출을 하게 된다면 물론 뭐 과정도 번거로울 수 있겠고 예. 또 이렇게 식물에서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 게 순수하게 골라내는 작업이 또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구조가 같은 물질을 가지고 연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구조를 활용해서 이 물질을 추출을 해낸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럼 제품 개발을 하는 게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 주름을 막아주는 이런 화장품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그 점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현재는 이제 피부에 접했을 때 뭐 부작용이라든지 독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독성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제품까지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관련 연구, 관련 제품 개발이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또 이번 연구는 국내 연구진이 발견을 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후속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주름을 막아주는 화장품 빨리 출시될 수 있기를 저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